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뭐 공부 방법을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32기 합격하신 분들 평가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31기에 합격한 이동현 평가사라고 하고 지금은 현재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각자 평가사님들 자기소개 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32기 홍현석 감정평가사이고요. 99년생이고 학교는 이제 부동산학 전공하고 있고 서울법학원에서 2년차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32기 감정평가사 한지수입니다. 저도 99년생이고 전공은 경제금융입니다. 평가사님들 다들 좀 나이가 뭐 어리신 편에 속하시네요. 어쨌든 전공은 뭐 부동산학과이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를 봐야 그 다음에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간단하게 1차 시험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1차 시험에는 크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1교시, 2교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1교시는 민법, 그 다음 경제학, 부동산학 원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감정평가 관계법규,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실 때 필요한 뭐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 이런 것들과 회계학,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과목별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암기형 과목과 이해형 과목으로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과목 이름을 들으시면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민법이나 부동산학, 그 다음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거의 암기 과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학이나 회계학은 숫자를 내가 직접 계산기를 쓰거나 쳐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형 과목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를 완벽히 써야 된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눈으로 조금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 그러니까 꽈락이 안 나오고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즉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평균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감정평가 시험의 특징이기도 한데 1차와 2차의 연계성이 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1차부터 힘을 빼는 전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이해형 과목과도 좀 연관되는 내용인데 숫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 회계학과 경제학은 좀 높은 괄학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1차 시험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다들 빨리 합격을 하고 나가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평가사님별로 과목을 준비하시면서 좀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1차 과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한 뭐 진입 시기 혹은 뭐 1차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셨는지 또는 그 다음에 5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먼저 시작한 과목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2019년 10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형 과목인 회계학과 경제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부동산, 관계법규 순서대로 진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시작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강의만 수강하고 심화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는 듣질 않았고요. 혼자 문제풀이 강의를 안 듣고 먼저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수강한 기간은 이제 길지는 않았고요. 또 이제 1.5배속이나 2배속 이제 배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제 한 달 내외로 이제 수강을 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고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서 이제 1차를 한 8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평가사님께서는? 전 진입 시기는 2019년 7월 말부터고요.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바로 준비했어요. 먼저 시작한 과목은 회계랑 관계법규인데 회계는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거고 관계법규는 암기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약간 군대에서 준비하셨다는 점이 조금 특징일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코로나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소한 6개월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또 관계법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해형 위주,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계랑 경제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차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동차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와 좀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보다는 조금 넉넉 잡아서 8개월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계하고 경제에서 꽈락률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평균이 60이 넘어도 한 과목이 꽈락이 나게 되면은 이제 결국 불합격하게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 경제 과목에 대해서 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혹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셨는지, 네, 평가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화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기본 강의를 듣는 것과 문제풀이는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때 가능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었고, 또 최근 기출 같은 경우는 최소 10번 이상은 풀었던 것 같고요. 답이 어떤 건지 이제 이 문제 답안이 답이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날 때까지 풀었고요. 또한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학과 경제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되게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평가사님. 저는 회계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버릴 문제는 버리고 그거는 끝까지 안 풀어지더라고요. 네. 세 다섯 문제 정도는.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 원값 파트는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버리고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간 게 약간 한 수였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공통되는 거는 반복을 많이 했다, 일단 문제를 조금 많이 풀었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차와는 달리 1차는 좀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푸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서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1차 시험, 특히 회계 경제에서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꼭 회계 경제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후회되는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뭐 이런 점들이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많은 문제를 보기 위해서 타 시험을 많이 봤어요.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시험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은 문제를 보는 것 자체를 조금 후회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시험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 치는 거를 빨리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뭐 문제풀이 강의를 아직, 그러니까 전범위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지, 시간적 제약으로 그런 점들이 좀 후회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모두가 뭐 1차나 2차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에 처음 입문을 한다라면은 웬만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개설하신 커리큘럼은 웬만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리 같은 회계학 시험이다라고 해도 각 시험별로 조금 중점을 두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도 뭐 저희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물권법이 좀 강조되지만 다른 시험은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른 국가고시로 시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저희 시험 범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합격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추천하고 싶으신 내용들 일단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 자체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1차에도 단거나 서브노트 작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편이라서 저 스스로 공부 내용을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께서. 저도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오프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학원의 커리큘럼은 다 따라가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1차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면은 그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제 경험상 의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시간 스케줄이 딱 짜 맞춰져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목 수도 이제 5개가 되다 보니 또 양도 마지막에 가다 보면 좀 많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뭐 전날이든 혹은 뭐 일주일 전이든 항상 내가 시험 전날에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거나 서브 노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회계 경제 같은 경우 저도 오답 노트
좀 이런 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는 일단 2차를 보기 위한 약간 관문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안녕.